여러분 오늘 하는 야온스님의 자경문에 말세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말법시대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네. 말법시대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언제부터가 말세입니까? 언제부터가 말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불기가 몇 년이에요? 2500년? 2500년 되죠? 2563년? 64년? 2564년. 자, 그러면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그죠? 부처님 인멸 후 1000년간, 그죠? 1000년 동안 정법시대, 또 상법시대가 1000년시대, 그죠? 말법시대가 또 1000년 잡는다, 이게. 보통 1000년 잡는다, 이게. 이렇게 되면, 보조국사가 고려시대 1200년 정도에 사셨는데, 지금 가나선 800년 얘기하잖아요. 야온스님도, 오늘 나오는 야온스님도 보조국사 그 이유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화두 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야온스님 자경문에 조사 공안을 투과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온스님이 적어도 보조국사 뒤라고 본다고요. 야온스님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누군지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는데 말법시대, 말세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보조국사 뒤로 본다면 이 시대 아니잖아요. 불기가 2000년이 지나야 이제 말법시대로 진입한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기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지금 불기로 따지면 그 뭡니까? 1700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죠? 보조국사 뒤로 잡으면 보조국사가 지금부터 800년 전이니까. 그죠? 800년 전이니까 대충 1700년대 정도 된다고 보면 불기가 그러면 뭐 야온스님이 1800년대, 1700년대 이 정도뿐이라고 보면 고려시대뿐이라고 보면 아직 말법시대 아니거든요. 말법시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불기하고 지금 쓰는 불기하고 달라서 이래요. 불기가 다릅니다. 불기가. 그러니까 지금 불기가 1037년 하면 어떻게 돼요? 1037년 하는 3037년? 그죠? 고불기. 1971년이 3000년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50년 지났네. 그죠? 2020년. 예. 1973년이 불기 3000년이었어요. 북방불기로.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3047년이에요. 지금 북방불기 3047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쓰던 불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고려시대 때 이미 말법시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조국사 때도 이미 말세라 그랬고, 이때 일본은 전부 정토종. 일본은 전부 정토종이다. 정토, 진종이니 뭐 전부 정토종입니다. 여기는 말법시대라 가지고 공부해봐야 성불하기 힘들다. 극락 가서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전부 정토종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 불기 2000년이 넘었을 때. 그래서 이게 말법시대.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자경문 나오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이때란 말이에요. 근데 2564년으로 불기를 바꾼 건 언제냐? 이렇게 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960, 그죠? 60년대 초반. 그러니까 최초로 저기 한 거는 1950년대에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도
인도 말고 남방 불교의 불기하고 북방 불기하고 달라가지고 그거를 서로 맞추자. 그래서 저기 남방에서 회의를 했어요. 전 세계 불교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불기 맞추는데 우리는 6.25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대표가 못 갔어요. 큰 스님이 못 갔어요. 중국은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됐어요. 모택동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예요. 종교는 아편이야. 불교 이런 거 관심 없는 나라예요. 갔을 리가 없어요. 가가지고 뭐 우리 원래 하던 불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했겠어요? 일본이 했겠죠. 일본이 도장 찍어줬을 겁니다. 일본이 도장 찍어줬는데 일본이 도장 찍어주면 일본은 뭐가 이로움이 있나요? 일본은 네. 불기가요 2564년이 되면요 일본 최초의 천황보다 불기가 늦어요. 진무천황보다 한 90년 늦어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종교가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신도. 그죠? 신도하고 불교밖에 없어요. 이 기독교 일본의 그 소수행장 같은 사람 일제 때 6.25 임진왜란 때 오던 사람들 다 기독교 신자였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근데 지금은 기독교 없어요. 거의 많이 없잖아요. 일본 대표적인 종교가 이 두 가지인데 이 신도라고 하는 건 자기 조상신이거든요. 일본은 말이죠. 사람이 잘 살면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신사 같은데 신궁 이게 하늘 천자예요. 하늘로 가서 이제 신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잘 살면 신이 돼요. 잘 살면 신이 돼. 그게 신도예요. 자기 조상신을 아주 이제 신궁에다 모셔놓고 막 신사를 모셔놓고 이렇게 참배를 하고 하는데 이거하고 불교하고 두 개인데 이 최초의 천황이라고 하는 그 신무천황이 이 불기보다 빨라지는 거예요. 이 남방 불교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청담 스님 하고 동산 스님하고 우리나라 대표해서 갔더니 불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쓰기로 됐다는 거예요. 중국은 관심이 없고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되고 이제 70년대로 들어가면은 문혁이라고 해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전통을 다 없애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 이런 거 관심 없죠. 절이 있으면 없애는 한국이니까. 그래서 이게 불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3,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기를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여름 수덕사 같은데 망공스님 글 쓰시는 거 보면 2960 몇 년 막 뭐 이런 식으로 현판에 망공이라고 쓰지 않고요. 저 불기를 써놨어요. 왜 그랬느냐? 이거 이제 3,000년 다 됐다 이게 3,000년 다. 3,000년 다 됐다. 정법이 1,000년이고 상법이 1,000년이고 말법이 1,000년이면 다시 정법이 오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시 정법, 상법, 말법을 나누죠. 이게 열애묘루 후 500세 해가지고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여기에는 뭡니까? 제일 처음에 500년, 첫 500년은 뭡니까? 해탈내고 그래. 해탈이 경고해. 첫 500년은 해탈하는 분이 많아요. 두 번째는 선정내고라 그래. 내고, 경고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선정이 아주 선정이 드는 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나고 나면 상법 시대도 들어오면 이제 이게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 불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2,500년 불기로 쓰게 되니까 부처님 인멸 후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상을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죠. 역사가. 원래는 상법 시대라고 하는 건 1,000년 뒤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 인멸 후에 북방 불기로 치고 나면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원 전후에 이제 불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정법 시대에는 불탑 신앙이죠. 스투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고 사리를 가지고 했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법 시대가 오면 상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이 불상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0년 뒤에 상법 시대인데 2500년 불기로 하고 나니까 부처님 인멸로 500년 뒤에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역사를 맞출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500년이 날아갔어요. 옛날 우리 북방 불교에 의하면. 그래서 해탈경고, 선정경고, 그 다음에는 다문경고라 그래요. 다문내고. 선정에는 들지 못해도 경을 많이 외우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탑사내고예요. 아우, 공부는 잘 못해도 불사를 기가 막히게 하신다 이래요. 그 다음에 500년 되면 투쟁내고가 온다 그래요. 투쟁내고. 싸운다. 정법, 상법 시대 2000년이 지나고 나면 투쟁, 이거를 열애묘후 500세라 그래요. 500세. 500년이 500번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금강경에 벌써 말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법 시대. 이 오탁악세 말법 시대의 경을 읽고 외우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다 싸우고 투쟁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또 1000년으로 보면 다시 정법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요게 요렇게 설명해 돼 있는 게 맞죠? 대방등, 대집경. 대방등 대집경에 있는 요 내용 가지고 금강경의 오가해에서 요걸 인용해서 금강경 오가해 열애멸후 후 500세라고 하는 주석을 대방등 대집경에 의해서 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말법시대, 이게 지금 야온 스님이 벌써 말법시대 얘기했어요. 700~800년 전에 고려시대 때. 지금 당연히 말법시대입니다. 여러분 투쟁내고예요. 투쟁내고 시대예요. 불기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싸웁니다. 다 싸워요. 스님과 스님이 싸우고, 스님과 신도가 싸우고, 신도와 신도가 싸우고, 이 종교와 저 종교가 싸우고, 다 싸워요. 다 싸우는 시대다. 근데 불교 안에서도 보세요. 초기 불교가 옳고 대승불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승은 비불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 안에서도, 교학 안에서도 싸워요. 윗바사나가 옳고 가나서는 잘못됐다 이래요. 맞죠? 아니 일불승 안에 전체 다양한 모든 이론 전체가 이게 다 왜 교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판에서, 교상 판석에 의해서. 우리 종파가 뛰어나다는 걸 강조한 거지, 저기 있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지금 가장 수승한 게 뭐냐? 교판에서 가장 수승한 게 정토종은 연불하는 거잖아요. 글 몰라도 연불하는 거래요. 연불하는 게 뭡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난이교판이에요. 난이교판. 다른 건 어렵다. 우리 게 제일 쉽다. 그래서 우리 종파가 좋은 거예요. 글 몰라도 된다. 경전 안 봐도 된다. 그냥 연불만 할 줄 알면 선정에 들어가니까 좋다. 쉽다. 우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쉬운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다. 그렇다고 해서 딴 건 다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교상 판석의 목적은 그 방대한 부처님의 교리를 다 배워서 성불하기 힘들다. 언제 다 배우냐. 그러니까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선택해서 가자. 그러니까 법화경은, 천태종은 무슨 교판입니까? 오시교판이에요. 그죠? 오시교판. 제침에 화엄시 했다. 그 다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함시로 내렸다. 사성제 8정도부터 가렸다.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 유식학 같은 걸로 했다.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마음의 궁극이 어디까지 가볼 거냐. 아레아시까지 가서 설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전도몽상이었다. 이걸 전식득지하자. 공으로. 그게 이제 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결국은 공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아함부, 방등부까지 이렇게 왔다. 그냥 반야부예요. 반야부에 오면 지난번에 했던 우리 반야신경 같은 거, 금강경 모든 것이 공이다. 이제부터 공을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야부 설법이 제일 많죠. 팔만대장경에. 그 다음에 그 대장경 시작이 반야부로 시작하잖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공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실 때는 법화 열반부를 설하셨다. 열반경 설하시는 거. 법화경 영산회상에서 맨 마지막 설하시고, 그러니까 천태종은 우리께 맨 마지막에 설하신 거 아니냐. 법화 열반.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아니냐. 법화경 심플한 걸로 요약돼 있지 않냐. 일불승 아니냐. 지금까지는 다 방편으로 설하셨고, 이제부터 진짜 실법을 할다. 그래서 실법, 실상, 묘법, 연화경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설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께 제일 좋다 이거예요.
우리께 마지막에 설하시니까 평생 하신 설법은 지금까지는 다 방편이니까 우리께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께 좋은 거다. 그래서 딴 걸 버리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엄경은 뭡니까? 화엄경은 자 그럼 니네 오시교판으로 쳤다 하더라도 깨달아서 바로 설하신 거 아니냐. 바로 설했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먹어가지고 한 거 아니냐. 화엄경은 대학원 출신의 공부 다 된 사람한테 설법이고 못 알아먹어서 초등학교 아한부, 중학교 방등부, 그죠? 고등학교 반야부, 법화 열반부까지 대학생. 근데 원래 대학원생의 깨달음 있는 그대로 화엄 설법을 했는데 못 알아먹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원래 최초에 설법하셨던 깨달음 그대로 낸 게 화엄경이 최고 아니냐. 이게 화엄종이잖아요. 선종은 뭡니까? 부처님이 언제 경 보고 깨쳤냐? 부처님이 뭐 저 앞에 있던 연동 부처님 시대의 팔만대장경을 외워서 깨쳤냐? 참선해서 깨쳤지. 불립문자다. 부처님이 언제 뭐 경 보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어디 있냐? 참 좌선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핵심 수행이 좌선에 있다. 선을 닦자. 그 선종이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나선이 최고다는 얘기를 뭐 합니까? 여러분 가나선은 부처님 당시에는 화두 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호흡법 하셨고 뭐 안반수의경 뭐 좀 이런 거 하셨는데요. 이러니까 뭐야 타너스님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근기가 둔해졌다. 인간의 근기가 둔해졌다. 달마대사 같은 경우에는 해가하고 딱 맞았는데 만나가지고 말이죠. 근기가 수승해 팔을 자를 정도로 입지가 이 정도로 발심이 대단해. 팔을 자르고 설산에서 그냥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꺼내봐라. 뭐 마음 꺼낼 마음이 없는데요. 네 마음이 없어졌느니라. 그 말 듣고 언하에 견성했다. 지금 그 정도 견처가 될 수 있는 근기가 나빠져 있지 않냐. 그래서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화두를 들고 참선해서 가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왔다. 타너스님 말씀에는 바이러스가 세져서 백신이 강한 게 나왔다. 화두를 기존의 호흡법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조사스님 한 말씀 듣고 언하에 깨치는 조사선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강해져서 사람의 번뇌망상이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이게 세지총명, 사람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아 머리로는 다 알아. 아유 그런 건 뭐 여기 나오잖아요. 쉽게 생각하게 그죠? 다 별거 아니라는 걸 생각. 용의심을 내요. 뭐 그 정도면 나도 알겠네. 도가 그 정도라면 사람들이 이 마장이 강력해지고 지혜가 많이 생겼고 법이 다 열려 있고 온갖 것 다 들어서 알아요. 실천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세져서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해서 간허선이 나왔다. 타너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파의 우월성을 주장을 해서 가자는 것이지 이건 옳고 저건 틀린 게 아닌데 이제 지금은 투쟁내고 시기 투쟁내고 다 패거리로 나눠서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도 싸운다. 종교와 종교가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가 싸우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나라 안에서 싸우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말법시대는 투쟁내고예요. 투쟁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만나가지고 이게 말법이라는 얘기가 이게 나오기 시작했는 게 벌써 이때 상법시대인 고려시대 때 이미 여기에 많이 나왔고 일본은 이미 여기에 정토종으로 가버렸다. 오탁 악세에서는 공부 못한다. 예토에서는 공부 못한다. 정토에 가서 해야지. 여러분 극락 가도 끝나는 거 아니죠? 극락에서 또 정진해야 됩니다. 공부하기가 수월하게 할 뿐이지 극락에 와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대방등 대직경 얘기를 오늘 사람들이 다 꽉 안 차가지고 바이러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법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법시대 대방등 대직경이 나와요. 말법시대 미륵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괴질이 생긴대. 괴질이. 그 다음에요 부모가 자식을 쉽게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쉽게 죽인대. 여러분 낙태한 지가 병원에 가서 낙태를 공식적으로 쉽게 한 지가 지구상에 100년 안 됐어요. 그죠? 우리 6.25 이후에도 산하 제한이라는 게 그걸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낙태도 죄 아닌 걸로까지 왔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애를 많이 못 놓으니까. 이런 시기까지 왔다 이게. 근데 그거를 이제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헌법 소원까지 내서 되는 수준까지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님들 재산 때문에 그냥 살인 사건이 막 나오는데 이제 뉴스에 충격도 아닌 정도로 사람들이 무감각해졌어. 또 그런 놈이 있었네. 이런 수준이 됐다. 이거. 이 폭력과 잔혹성이 그 정도로 됐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 말법 시대에 나타나는 경전에서 얘기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미륵을 말하는 많은 경전들, 말법 시대를 말하는 많은 경전들, 지진 해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지진 해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땅이 움직인대요. 지진 해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괴질이 질병들이 이상한 질병들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인륜이 무너진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죽이고 살리고를 막 쉽게 한다. 자, 근데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살생도 말이죠. 우리 살처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류 독감 오면 그냥 한꺼번에 일시에 그냥 살생을 해요. 그 다음에 전쟁도 말이죠. 전쟁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화살 하나에 한 명씩. 화살 하나에 한 명씩. 그것도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수행을 열심히 한 놈이 전쟁에 이기는 거야. 이성계가 활 잘 쏜 분이에요. 이성계가 활 잘 쏜 사람이라. 장군 되려면 칼을 제일 잘 써야 되고 활을 제일 잘 써야 돼요. 예? 무림의 고수가 대장이 되는 시기. 지금 어때요? 버튼 하나 누르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옛날에 이게 탄어 스님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토로 싸웠대요. 토. 근본은 시작이 토거든요. 맨손으로 싸워요. 맨손으로. 맨손으로 싸운데 토를 이기는 게 뭡니까? 목국토. 목이 토를 이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죽창 가지고 이런 거 들고 싸우는 거지. 그죠? 기구를 만들어서 싸워요. 근데 그때까지 철기가 없었죠. 근데 철이 나와요. 금극목, 금이. 쇠가 나무를 이기죠. 청동기, 철기가 나와요. 이걸로 싸웁니다. 예? 근데 그거의 연장선까지 가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활 쏘고, 창 쓰고, 그죠? 칼 쓰고,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화극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포가 생겨요. 포가. 대포. 예, 그죠? 대포. 예, 원자탄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수국화입니다. 어디까지? 수소탄까지 나왔어요. 그죠? 수국화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는 싸움도 윤리 도덕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매너도 없어.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면 힘이라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토국수예요. 여기까지는 비윤리의 극한까지 옵니다. 이게 말법 시대예요. 다시 토가 이게 맨손이 이겨요. 정신 문명이 다시 물질 문명을 이기는 시대가 옵니다. 다시 토가 돼요. 맨손이 무기 가진 놈을 이겨요. 말법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무기 가진 놈 나라에서 망한대. 자기 땅에 있는 핵 시설이 자기 스스로 터진다는 거예요. 지진의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 자기 나라가 피해를 본다. 가장 잔악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에 지진 해일이 나서 걔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시대가 온다. 그걸 자업자득이래요. 자작자수라 그래요. 업을 지어서 자기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탄어 스님 얘기를. 이게 지금 토라는 거예요. 토. 물질 문명이나 정신 문명이 새로 빈손이 주먹에 가등진 놈을 이긴다. 다시금 물질의 극한에 도달하면 물극필반이나 모든 건 극도에 도달하면 거꾸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불교에서 말한 이 말세론이면 맞죠. 이거 유교에도 있어요. 유교에도 뭐가 있습니까? 유교에도 여기 뭐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소강절의 환극경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주역 공부해 보셨어요? 소강절의 환극경세라고 있어요. 환극경세 첫째 말이 황운이 있다 그래요. 황운. 삼왕오제가 있어요. 복희실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왕지왕 인왕시에서 삼왕오제 요님금 순님금까지 여기까지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왕오패가 있었어요. 다섯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패자가 있어요. 패권자. 이게 여기까지는 춘추시대라. 이 왕도 정치를 그래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패도 정치라고 해도 이 사람 그래도 뭐 진문공, 제황공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도가 있었어. 삼왕오제, 삼왕오패 다음에는 이적이 온대요. 이적이 온대. 이적이 온다고 하는 건 이게 외부에서 도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태도로서 하는 데까지가
송나라 때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 살았잖아요. 이적이 들어와요. 다른 종족이 들어온다는 거야. 다른 종족이. 이적이 들어오는 게 몽고 들어왔어요. 몽고. 그죠? 몽고, 그다음에 만주족, 중국이 봤을 때 원나라, 청나라 이런 건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여기를 지배하는 시대가 있대요. 이적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운이 마지막 운이 금수운이래요. 이적운이 끝나면 이제는 짐승들 같은 세상이 된대. 청나라가 끝난 걸로 봅니다. 청나라까지는 이적운이고 그 다음에는 금수운으로 본다는 거예요. 청나라 때까지를 이렇게 이 소강절은 여기서부터 12만 9,600년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소강절이. 그러니까 이적 금수운까지 보는 겁니다. 이적 금수운이 끝이 나면 다시 황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황운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수운을 살고 있다. 청나라 때까지가 이적운이었고 지금 금수운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돌아가는 거를 물국필반이다. 모든 사물의 운세는 극에 도달하면 다시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다. 물국필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말법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다시 정법시대가 된다. 이걸 이제 미륵의 용화정토라고 그런다. 용화정토 시대가 온다. 기독교도 여기가 이제 말세가 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밀부의 정역이라는 게 있어요. 기밀부의 정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몇 편 써놓은 게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도 쓰고 기밀부의 정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복희팔계, 문왕팔계하고 달리 정역팔계라는 게 나왔어요. 어디서? 계룡산에서. 논산 사람인데 1885년에 다 썼어요. 저거를. 1881년 정도 됐을 때 수행만 하면 말이죠. 하늘에 이렇게 궤도가 나타나요. 팔궤가. 근데 보도 듣도 못한 괴상이 자꾸 뜨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선비인데. 근데 이게 괴상이 자꾸 떠가지고 무시하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기존에 본 적이 없는 괴상이라. 근데 설계전에 한 챕터가 있는데 설계전 6장인가 한 챕터에 말이죠. 주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는 구절이 있는데 이 궤도가 거기하고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그려놓고 연구를 시작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정역이라고 하는 궤가 있어요. 정역 8궤라고 하는 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정역 8궤라고 하는 괴상이 나오는데 이 괴상에 입각해가지고 해설을 해놓은 게 정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주역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00년 전에 지구상의 미래를 예견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강증산도 예견을 한 거예요. 강증산도 예견하고 타너스님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 얘기를 하고 미래 얘기하고 뭐 한 게 전부 다 여기에 입각해서 나온 겁니다. 정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도낙서라고 하는 게 그냥 황하에서 말이죠. 궤도가 올라온 거잖아요. 용마에서 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에 이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로 대견해서 이걸 나왔다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역 8개의 입각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정역의 입각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지구상이 타너스님이 이제 정역에 대해서 제일 대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타너스님 연구하려고 해서 정역 거의 10년 가까이 혼자 공부했어요. 모든 나온 텍스트들을 다 연구를 해서 학산 이정호 선생이라고 김일부 선생이 제자의 제자였는데 저희 계룡산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충남대 철학과 교수를 해서 충남대 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 교수이고 총장까지 한 분이 저 정역 책을 많이 써서 충남대학에는 저 정역이 학술적으로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책들을 많이 참고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산 이정호라는 분이 선생이 이분이 늘 책을 쓰면 말이죠. 타너 스님한테 서문을 부탁해요. 정역의 대가시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타너 스님이 정역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법을 한 게 그겁니다. 이거는 말법 시대 이후로 말법에서 정법 시대로 넘어갈 때 이게 정자다 이거예요. 윤달이 없어지는 형태다. 왜? 지축이 변하고 온다. 지축이 변하고 온다는 거예요. 지축이. 화산 지진 같은 걸로 인해서 지축이 변하고 온다. 그래가지고 지축이 변화가 와가지고 이 지구 땅에 있는 형태의 계절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번 다 뒤바뀐다. 근데 이 사상이 나온 이 축선에 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변화되는 축이
축선이 바뀌는데 축선상에 있다는 거야,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벽을 얘기하지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축선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게 팔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여기가 태방으로 돼 있고 문왕 팔개까지는 여기가 진방이 돼 있어요.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미국이고 이게 문왕 팔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역 팔개는 말이죠. 여기에 간이 여기에 오고 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역 팔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이제 간태축을 중심으로 이게 소남이고 젊은 남자고 이게 소녀예요. 젊은 여자예요. 예,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게 정역은 이렇게 문왕 팔개는 이렇게 돼 있고 정역 팔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연구를 해보면 이제 문왕 팔개의 끝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짝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제 말법 시대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걸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2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지축이 거대하게 한번 흔들린다. 그다음에 지축이 거대하게 흔들리고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이슬람에 말한 것들이 다 여기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는 간태축에 있기 때문에 콤파스를 돌릴 때 축선에서 이렇게 콤파스를 돌리면 축의 바깥에 있는 거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축은 별로 많이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축선 바깥에 있는 사상들은 종말을 얘기하는 사상들이에요.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다 종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릴 때, 지구상이 움직일 때, 거대한 지진 해일이 일어날 때, 그게 이제 그런 사상이고 축선에 있는 라인에 있는 사상들은 거의 다 개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번 다 뒤집어 가지고 다시 세계가 일어난다. 그걸 후천세계라 그런다. 역학적으로 후천. 이거는 선천력이고 후천이다. 그러니까 정역에서 타너스님이 정역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앞으로 환란이 오니까 뭐 겁을 주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이슬람 문명이 전하고 있는 그 교리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하는 잘못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니까. 거기는 이쪽보다 훨씬 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한다. 이게 종말이라 그러고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정역의 입각에서 볼 때는 종말이나 심판이 아니고 말이죠. 뭐라 그러냐? 결실이고 성숙이라 그런다. 지구는 선천세계가 끝나고 있을 뿐이라. 지금 말세가.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는 수명이 반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하추교역기라 그래요. 이게 정역의 이름이 금화정역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이고, 그죠? 화라고 하는 건 여름이잖아요. 하추교역이라 그래요. 지구의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제일 덥죠. 그러니까 말법 시대를 전부 뭐에 비유합니까? 화택에 비유해요. 그죠? 불이라는 거예요. 불. 이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역 8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북쪽에 2007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잠재된 불이 북극에 들어가는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정역 8개에. 그래서 여러분 40-50년 전에 타너스님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북극물이 녹기 시작했다. 저 정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북극물이 왜 녹아요? 지금 여러분 북극물 녹는 거 아시죠?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제트기로 형성이 되고 극한극서가 오고 지구상에 거대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뜨거워져 가지고 북극물 녹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얘기지. 지구가 태양열이 들어오는데 대기에 우리가 뭐 불을 많이 떼고 지구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그게 스모그가 형성돼 가지고 말이죠. 빛이 들어왔는데 바깥으로 못 내보낸다. 그죠? 온실 효과로.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일개의 조그마한 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역학자들은. 지구 안에, 지구 바깥에 있는 불 들어온 게 못 나가서 이 정도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지구 멘탈 안에 불기운이 생긴 걸로 보는 거예요. 지구 안에가 불기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잠재한 불기운이 북극으로 들어가서 북극물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이 스모그로 인해 가지고 온실효과 돼서 북극물이 그렇게 녹을 수가 없어요.
정역에 입각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렇게 되면 북극물이 녹게 되는. 그러니까 4, 50년 전에 제 얘기를 타너스님이 모든 강의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스님 뭘 그런 걸 하냐고.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뭐 그런 짓을 왜 자꾸 왜 화음이나 하시고 선이나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야단치셨대. 야단치셨대. 제자들 야단치셨어요. 예. 그래서 해거 스님이 타너 스님한테 대들어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타너 스님 야단을 쳐서 내쫓았대요. 그래서 해거 스님 도대체 역학이 뭐길래 이렇게 하냐고. 밖에서 주역을 공부하고 들어오셨대. 3년 동안 그걸 역학을 다 공부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쫓았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모든 경의 마지막에 강의할 때 마지막에 정역을 꼭 하셨어요. 소설처럼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대 모순이 있다. 다 물질 문명이다 이게. 둘 다 물질 문명이다. 이것이 뒤집어질 때는 정신 문명으로 오는데 그때는 우리 동양의 정신 문명으로 다시 한번 온다. 물질 문명의 극한에. 그게 말법 시대는 물질 문명 극한까지 간다. 그래서 복희팔계는 하늘천의 천도의 역학이고 문왕팔계는 인의 그 역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현이 오셔서 가르침을 줘가지고 그걸 믿고 따르고 정신 문명을 수용하고 마음을 닦고 하는 걸로 지금 문왕팔계 시대가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윗자리에 올라가면 여기 있는 정역팔계의 괴는 말이죠. 이 문왕팔계하고 달리 그 앞뒤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는 바깥으로 괴를 보고 있는데 이건 안쪽으로 보고 있어요. 수미가 도취됐다 그래요. 그래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고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시대가 온대요. 다 뒤집어진대요. 수미가 도취된대요. 이제 가불이 바뀌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양상이 다 일어나고 있죠. 북극물이 다 녹으면 지축이 거대하게 한번 흔들린대요. 그래서 땅의 불기운이 땅 속에 있는 불기운이 한번 도래한다. 그걸 정역의 시대라 그래요. 그게 말법의 시대라 그러고 거대한 지진 해일이 한번 온다. 그걸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골이라 그러죠 지금. 자, 계속 여러분 오늘도 상주 지진 났어요. 상주에 지진 났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 세계 뉴질랜드, 필리핀 하면서 전 세계 지진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납니다. 계속. 제가 저걸 연구해 봐야 의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지진이 납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나서 계속해서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양상이 계속 일어날 거고 북극물이 계속 녹습니다. 앞으로. 더 녹아요. 여러분 저기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TV를 보면 이제 그런 것만 보여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북극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갔어요. 북극에. JTBC에서. 갔는데요. 거기 얼음이 녹는데 어느 정도로 녹냐 하면 이분들이 내비게이션으로 배가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배가 쭉 가고 있는데 얼음 빙하여야 되는데 빙하가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상으로. 계속 그냥 배가 갔대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속도보다 얼음이 더 빨리 녹고 있어요. 지금 북극이. 엄청난 속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북빙하에 있는 얼음이 이제 녹아가지고 둥둥 떠 있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팥빙수를 만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팥하고 우유하고 그 가는 기계를 가지고 갔어요. 이 안에 있는 빙하에 있는 그 얼음의 그 질량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근데 이걸 갈아가지고 우유를 붓고 팥을 해서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얼음을 갈아서 먹으면 팥빙수를 다 먹을 때쯤 되면 녹잖아요. 거의. 이거는 부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다 녹아버려요. 저기 바깥에 빙하가 이게 붕붕붕붕 떠 있는데 소리가 비지직 소리가 계속 나요. 봤더니 말이죠. 북빙하에 있는 얼음 속에는 수포들이 있대요. 수포들이. 그게 공기 중에 있던 얼음이 일시에 얼어가지고 빙하기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속에는 공기들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녹는 속도가 지극히 빠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음이 냉동실에서 꺼집어냈을 때 처음에 안 녹지 녹기 시작하면 금방 녹듯이 말이죠. 북빙하가 한번 녹기 시작하면 그 껑껑 얼었던 게 녹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 지금부터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녹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10년 안에 다 녹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그 정도고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상에 얼음인데 그냥 막 가요. 배가 막 가서 도착을 했더니 폴란드 북극 연구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을 메고 있어요. 왜 총을 메고 있냐 그랬더니 북극에 이제는 총을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게 허가가 떨어졌대. 왜냐?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 연구소 같은 데 쳐들어온대요, 그냥. 그래서 그냥 사살해도 되기로. 그리고 북극곰 색깔이 변화한대요. 보호색이 안 돼. 흰색이. 북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얘들 색깔이 아주 누리끼리해져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북빙하고 없으면 검해지는 거예요, 털이. 그러니까 이게 이 북극곰이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느 지역의 술록이 일시에 죽었대요. 왜 죽었나 했더니 탄저균을 비롯해서 완전 옛날에 북빙하가 생길 때 생겼던 그 세균들이 일시에 얼었던 것이 이게 녹으면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술록이나 사람들이 일시에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이제 엄청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40년 전, 50년 전 타너 선생님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월정사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타너 선생님 본문을 들었는데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건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조건 다 쓴다. 내가 연구해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지진이 어디 난다 뭐 이런 것까지 그냥 싹 다 그냥 싹 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증산도라든지 뭐든 어디 가서 그렇게 타너 스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증산도전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원래 강증산 얘기 말하는 게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증산도전이 이렇게 두꺼워. 그 속에 타너 스님 말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게 맞으니까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우리 있는 것도 못 챙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썼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타너 스님 얘기는 이제는 남녀도 평등한 시대가 온다. 가불이 도취돼서 남녀도 평등한 세상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남녀가 바뀐다. 그래서 남한에는 앞으로 그 청년 이 소남이잖아요. 소남의 시대가 온다. 간방운이 돌아서 소남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정신 문명이 세계를 한번 저기 하는 때가 오고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할 거다. 뭐든지. 그러면 베트남 그 응원한 거 다 우리 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가 같이 춤을 춰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태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간도수, 간방운이 와서.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4.19였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가불이 도취하는 거는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형태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음양이 변화한대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장남 중심적 사회가 한번 깨지고 나면 남녀 평등의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한번 왔기 때문에 타너 스님 말씀에 남한에서는 여성이 총리도 하고 대통령을 하는 시대가 한번 온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 얘기를 하니까 스님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다들 그랬겠죠. 예.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 그런데 북한에는 이 남자 이 전통적 권위적 사회가 한 번도 안 깨졌기 때문에 북한에는 이제 남한처럼 젊은 사람이 짱을 한번 한다 이랬어요. 젊은 사람이 짱을 한번 한다. 이게 저기 진관사 있죠? 진관사에 진관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방상불의 무영수라고. 진관 스님이 말씀하신 거 들은 거를 그 책으로 나와 있어요. 진관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남자들이 이제 정장은 이제 목을 짜매고 다닌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고. 여러분 여자들은 스커트가 정장 아니에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선천시대 여성들이 옷을 다 가리게 만들었다. 다 가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이슬람에 그게 있죠. 히잡이 있잖아요. 여성들은 이걸 드러내는 그 시대가 오고 남자들은 여성들을 이렇게 다 싸매게 했기 때문에 이제 목이 잘려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지. 이게 정장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남한에는 이제 여성이 총리도 하고 대통령 되는 그 순간이 온다.
그러고 나면 남녀 평등이 급속히 빨라질 것이다. 그다음 북한에는 젊은 애가 짱을 한번 한다. 근데 젊은 애가 짱을 한번 하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성냥개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다가 성냥가게에 불이 한번 붙는다 이랬어요.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성냥개비 가지고 자꾸 장난치다가 성냥가게에 불이 한번 붙는다. 근데 1000안 밑으로는 안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면 1000안 밑으로 이사 가야 됐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지전이 한 번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이 쉽진 않다고 그렇게 탄원 선생님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저 친구가 그 동해로 계속 쐈던 게 그게 성냥개비 가지고 불 붙은 걸 한번 한 건지 연평도 하고 했는데 그게 벌써 댐이 된 건지 아직까지도 더 이쪽으로 한번 넘어올 게 남아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돌아가신 탄원 스님은 알지.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했대. 근데 이거를 5선 위기도수라 그래요. 5 신선이 바둑을 뜨는데 5 신선이 바둑을 떠요. 한 사람이 하나가 나눠져 있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명의 신선이 훈수를 떠요. 이게 지금 남북이잖아요. 5선 5명의 신선이 위기 옆에서 바둑을 두는 형국이래요. 우리나라를 놓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바둑을 두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훈수를 뜨는 거예요. 5선 위기도수래. 근데 둘이가 바둑 두는 두 사람이 싸우고 하다가 이제 바둑이 끝나요. 바둑을 다 떠. 바둑을 다 뜨면 어떻게 될까요? 훈수 뜨는 놈도 돌아가야지, 저거 집에. 그러니까 남북도 갈 때까지 가다가 바둑이 끝나면 훈수 뜨는 놈들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다. 그걸 5선 위기도수라 그래요. 앞으로 그게 온대요. 한번 온대요. 그러니까 지구 땅에 있는 마지막 양변으로 싸우고 있는 투쟁내고 시대의 마지막 그 상징이 하나가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난다. 전 세계에 있었던 투쟁의 양상은 한국 땅에 다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구에 남극, 북극은 있지만 동극, 서극은 없지 않냐. 좌극, 우극은 없지 않냐. 그래서 좌파, 우파 이 싸움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건 극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다. 동양, 서양의 싸움은 오래 가지 못한다. 화합한다. 융합된다. 좌우 가지고 울고 먹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구의 마지막 상황은 남북의 문제다. 이건 뭐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렇죠? 이거 말하자면 막시즘에서는 계급 이론까지 얘기했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차별이 가장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게 해결이 어렵다. 근데 뭐 좌니 우니 동양이니 서양이니 이런 거는 쉽게 끝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근데 그 모든 양상들의 상징적인 것은 한국 땅에 다 일어나고 한번 다 펼쳐지고 한국이 통일되는 게 정역 8개에 입각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이 이 지구상의 어마어마한 마지막 과제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될 거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독일, 뭐 예멘 다 통일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탄원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통일됐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분단 국가 아닙니까?